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선입니다. 오늘은 프로야구 지명보다 대학 입학이 더 힘들다 라는 제목으로 이영선의 성동권도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야구 수험생 학부모님들 많은 애간장을 태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일부 대학에서는 1차적으로 합격자를 발표를 했고요. 일부 대학에서는 1차 서류 합격을 발표하고 면접 날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미 합격을 한 친구들은 기분이 좋겠지만 낙방한 친구들은 아직 계속 애간장을 태우죠. 그리고 올해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서 대학 일정이 교육 일정이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학 사정이 약 3주에서 4주 정도 미뤄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시작되는 최저학력제의 일정 때문에 서류상에 최저학력제가 통과가 안 된 친구들은 수능을 봐야 되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은 또 수능을 보고 그 다음에 수능 발표가 난 다음에 최종 입시 사정이 발표가 되기 때문에 일부 대학에서 12월 27일 날 일괄적으로 발표를 합니다. 앞으로 한 40일 정도 남았죠. 그동안 우리 학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고 애간장을 태우고 있습니다. 올해 드래프트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올해 110명의 지명을 했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 대학 졸업생들이 19명이 지명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19명 중에서도 이렇게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가 체육 특기자라고 얘기해서 선발하는 친구들은 18개 대학입니다. 18개 대학에서 선발한 인원들이 한 160명 미만, 한 올해는 157, 8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18개 대학에서 우리가 지금 기다리는 대학들이 이제 18개 대학이 대다수 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올해 선발된 인원들을 보면 이 중에서 우리 18개 대학 특기자 전형에서 합격한 친구들이 이제 배출되는 애들이 11명이라는 얘기입니다. 19명 중에서 11명. 나머지 8명의 친구들은 그냥 쉽게 얘기해서 체육특기자 대학이 아닌 친구들, 쉽게 전문대를 포함해서 이런 대학들이 있죠. 그래서 내용을, 입시 호강을 한번 봤어요. 입시 호강을 보면요, 상당히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대학 같은 경우에는 타석이 10타석 이상, 방어율 2.5 이하, 그렇게 되어 있고요. 어느 대학은 세부 채점표 내용입니다. 가산점을 준다는 내용들에서 보게 되면은 우투수, 경기 투구수 104개 이상, 경기가 5경기 이상인 자, 2학년 때 규정 타석 3할 6푼 5리 이상, 이렇게 해서 하면 가산점을 준다는 얘기예요. 65타석 이상을 치게 되면. 그리고 이 대학은 특히 특정 포지션에 자타를 또 지정을 했어요. 자기가 그런 친구들 뽑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 그리고 어느 대학에서는 16강을 명시해 놓고, 그 다음에 투수는 18이닝 이상, 그 다음에 야수는 2, 3년간 합산해서 120타석, 이렇게 해놨습니다. 경쟁률을 보겠습니다. 어느 대학에서는 25대1, 그 다음에 어느 대학 50대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경쟁률도 20대1은 요즘 기본이에요.
그리고 최저하게 되면 50대 1까지 나옵니다. 경쟁률도 몇십 대 1이 되고, 요강을 보게 되면은 되게 타이트하게 해놓고요. 그런데 이렇게 수십 대의 경쟁률과 요강은 디테일하게 까다롭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프로 지명은 20명 미만으로 받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체육특기자를 선발하는 대학 18개 중에 11명밖에 지명을 못 받았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또 1차 지명을 못 받았기 때문에 혜택을 받았다는 얘기도 있고요. 자,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경제적인 원리를 한번 따져볼게요. 수십 대 1로, 그 다음에 요강도 타이트하고 수십 대 1로 치열한 경쟁 속에서 통과가 됐으면, 그럼 대학교가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실력도 막중해야 되죠. 이렇게 어려운 조건에서 뽑았는데. 그런데 어떻게 프로야구에서는 8대 2 정도로, 이제 고졸이 8, 그 다음 대학은 2 정도로 뽑습니까? 이렇게 되면 뭐가 엇박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뭐가 잘못됐을까요? 프로에서 뽑는 게 그 시스템이 잘못됐을까요? 아니면 이 무수한 자원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대학 감독들이 운영을 잘못한 건가요? 이렇게 그러면 이거 너무 아이러니한 거 아니겠습니까?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프로를 선호하죠. 그러나 고등학교 진학에서 대부분 프로 가는 것보다 대학 진학을 하는 순간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학 진학의 문턱 자체가 이런 요강을 보게 되면 상당히 넘사벽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넘사벽을 제치고 치열한 경쟁 수십 대 1을 뚫고 들어갔는데 어떻게 이런 경쟁력에서 들어간 친구들이 프로에서는 지명을 이렇게 못 받을까요? 뭔가 이거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현실이 이러한데 대학야구연맹에 있는 인사들은 자찬하고 자기네들이 상받고 앉아 있잖아요. 뭐가 잘났습니까? 뭐가 잘못됐을까요? 그래서 대부분들이 학생들이 그냥 이 운동을 포기합니다. 결과물이 똑같거든요. 이제 대학을 왔으니까 이제 일단 숙제를 끝났고 그다음에 훈련을 안 하는 건가요? 왜냐면 이렇게 보게 되면 대학 스포츠의 활성화가 어떻게 잘못된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제가 쿠스퍼한테도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들어가게 되면 대학 스포츠 활성화는요 전체적으로 대학의 학생 운동선수들이 취업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 친구들이 취업이 잘 되려면 어떻게 가겠습니까? 일단 야구 선수들은 프로 지명을 받고 축구 선수 프로 지명을 많이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입시 요강은 되게 까다롭고 프로보다 더 힘든 것 같아요. 왜 이 얘기를 할까요? 요즘 신조어가 발생이 됐습니다. 프로는 ER 오픈도 프로를 지명을 받아요. 요번에 보게 되면 돼 있잖아요. 그렇다고 그게 짬짬이라도 뽑은 것도 아니야. 그 친구들이 보게 되면 능력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친구들 프로 갈 수 있는 친구들의 성적은 그 친구들 성적 갖고는 대학은 못 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점에 대해서 대학 스포츠 활성화가 되려고 그러면 이런 점, 문턱이, 이런 점들은 좀 생각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제도적인 개선이 하나하나 시스템이 변경되지 않는 한 우리나라 대학 스포츠 활성화는 그렇게 어두운 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점, 우리 관계기관들, 대학 스포츠 관계자들, 그다음 프로 관계자들 모두 이런 디테일에 대한 문제들은 심사숙고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부는 공부하는 학생 운동선수 배출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정부는 공부하는 학생 선수를 배출하라고 그러는데 정작 프로에서는 공부하는 학생 선수들을 안 뽑잖아요. 이런 문제점들 우리 스포츠 관계자들이 이거는 좀 디테일한 문제점은 이제부터 심사숙고해야 되는 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영상에서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